여러분, 수영할 때 턴 잘 안 되시죠? 사이드 턴만 하면 몸이 삐걱대고 리듬이 뚝뚝 끊기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 뒤에서 바짝 따라오는 다른 회원들 때문에 지금까지 호다닥 대충 사이드 턴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사이드 턴은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턴이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실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턴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턴하고 미끄러지듯이 쭉 나가는데 왜 우리는 항상 뻣뻣하게 끊기고 잘 나가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 누군가는 그냥 많이 하면 어느 순간에 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찍기로만 답을 맞추려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영인들은 흥미를 잃고 그만두게 되죠. 사이드 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 턴에도 분명히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알면 누구나 부드러운 사이드 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드 턴에서 많이들 간과하시는 핵심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벽에 표시된 마크를 구름판으로 이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영장 벽면에 파랗게 칠한 것이 단순히 인테리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건 턴을 위한 위치 표시이자 정확한 사이드 턴을 돕는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시다 보니까 턴할 때마다 위치가 다르게 되고 그래서 일관되게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왜 이렇게 사이드 턴이 잘 안 되지? 라는 답답함을 겪게 되죠. 심지어 이런 위치 혼란은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안전에도 치명적입니다. 수영은 우측 통행이 원칙입니다. 턴을 하실 때는 중앙에서 하셔야 하고 자유형으로 오셔서 벽을 잡을 때도 무조건 오른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왼손으로 벽을 터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왼쪽으로 돌게 됩니다. 이러면 턴 각도가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뒤따라오는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국제수영연맹에서도 사이드 턴 시 진행 방향과 동일한 손을 활용하라는 가이드가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수영장에 가보면 많은 초보자분들이 우측 끝까지 수영하다가 구름판 위치에서 턴하지 않고 여기서 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충돌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름판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예쁜 사이드 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턴을 하실 때는 먼저 T자 모양을 지나서 오른쪽 손을 쭉 뻗고 구름판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손으로 잡아 자연스럽게 끌어주면 됩니다. 물론 사이드 턴을 할 때 이렇게 잡는 것보다 물속에서 터치하는 게 좋지만 우리 같은 수영인들은 편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렇게 홈이 없다면 벽에서 이 정도 깊이에 손바닥 전체를 대고 힘을 주어 미는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때 손바닥에서는 이쪽 부분으로 벽을 밀어주시면은 몸이 더 잘 밀리실 거예요. 앞으로는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벽을 턴을 위한 파트너라고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는 거리 조절입니다. 여러분은 바닥에 있는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타일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 또한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턴을 위한 좌표 표시로 활용됩니다. 사이드 턴을 할 때는 T자를 지났을 때 오른손이 앞으로 뻗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벽에 닿고 리듬을 끊기지 않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초보자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른손을 뻗었는데 자유형 속도가 느려서 벽에 닿지 않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다음에는 바닥에 있는 T자를 좀 더 지나쳐서 오른손을 뻗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런 분들이 흔한데요. T자를 지났는데도 왼손이 뻗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보이는 케이스죠. 이럴 때는 빠르게 한 스트로크를 더해서 오른손이 나가도록 조정하시면 됩니다. 초보자가 자주 실수하는 행동을 2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잘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바닥에 있는 T자 모양을 보면서 내 팔 동작을 의식하면서 연습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훈련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T자 모양에서 오른손이 나가실 거예요. 꼭 제가 말한 2가지를 의식하면서 반복 연습해주세요. 세 번째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무게중심 옮기기입니다. 먼저 뻗은 오른손을 벽에 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부리면 됩니다. 팔꿈치에 구부리는 정도는 팔꿈치가 벽에 닿을 정도까지 구부리시면 되고 시선은 손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벽을 밀 때는 이쪽 부분으로 미시면 벽을 훨씬 더 잘 밀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이동할 때는 무릎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릎과 코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얼굴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무릎을 얼굴 쪽으로 당겨줄 때 허벅지가 배에 닿을 만큼 당기는 게 핵심입니다. 진짜 이것만 빨리 잘해주셔도 사이드 턴 실력이 확 달라져요. 스포츠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무릎을 강하게 당겨 몸을 압축하는 동작이 순간적으로 저항을 줄여주고 다음 추진 동작으로 넘어가는 효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작게 웅크릴수록 빠르게 회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건데요. 다리를 가져올 때 다리가 벌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다리를 붙여서 가져와 주시고 무릎을 가져오셔야 저항 없이
없이 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을 줄여도 방향이 잘못되면 앞으로 쭉 나갈 수 없겠죠. 많은 분들이 빨리 벽을 발로 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몸이 돌기 전에 발이 먼저 닿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이 벽에 닿을 때 발의 기울기는 이렇게 다리와 몸의 기울기가 되면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몇 번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중심이 이동하고 다리가 벽에 닿아서 차기 직전에는 이렇게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사이드 턴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벽을 파트너처럼 활용하라. 오른손으로 정확히 짚고 벽의 홈이나 면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벽의 한 부분을 정하고 조금씩 위치를 수정하면서 똑같은 위치에서 반복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T자 타일을 의식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위치에서 스트로크를 멈추고 오른손을 뻗는 걸 습관화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무게중심 이동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무릎을 강하게 당겨서 허벅지가 배에 닿게 하고 몸의 저항을 줄여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발이 벽에 닿을 때는 발과 머리가 수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이드 턴을 제대로 배우시면 리듬이 끊기지 않고 오히려 호흡과 스트로크가 더 편해집니다. 결국 장거리 수영에서 체력 소모를 줄여주고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장거리 수영을 두고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속도만 늦춰서 장거리 수영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든지 자유수영 시간에 느린 속도로 수영하시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는 분들의 댓글이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수영에도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턴하기 쉽게 벽 가운데는 비워둬야 한다는 것, 집에서 씻고 왔더라도 입수 전에는 무조건 샤워를 해야 한다는 것. 막상 듣고 보면 사소한 규칙 같지만 사실 이런 기본적인 매너들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느린 속도로 장거리 수영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속도가 느리다면 초보자 레인을 선택하거나 뒤에서 빠른 사람이 다가오면 추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속도가 빠른 분들이라면 자신의 실력에 맞는 레인으로 올라가거나 추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며 지나가는 것도 역시 중요한 매너겠죠. 결국 수영장에서의 매너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배려와 기본 규칙 준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모두가 같은 물속에서 행복하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또한 매너 있는 수영을 약속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